예, 오늘 이제 스페인의 부르고스 대성당을 저는 잘 모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모르 스페인이니까 드립니다. 이게 8세기 스페인 지도입니다. 초록색이 이슬람색이죠. 711년에 이슬람 군대가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가지고 8세기에 스페인 전역을,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전역을 장식하거든요. 전역을 장식하는데, 장악하는데, 여기 아스투리아스, 요 북부의 아스투리아스를 중심으로 카톨릭 세력들이 밀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레콘키스타 하죠. 레콘키스타 하는데, 이게 8세기의 이베리아 반도 지도고, 조금 지나면 차츰 기독교 세력들이 이슬람 세력을 밀어내기 시작해서 15세기는 그라나다 왕국만 남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다 1492년에 밀려나는데, 요때 이걸 레콘키스타 합니다. 레콘키스타, 그러니까 재정복인데 스페인을 이슬람 세력을 밀어낸 것을 레콘키스타 합니다. 레콘키스타인데 1492년에 콜럼부스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에 레콘키스타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라는데, 하여튼 그때 그 레콘키스타 과정에서 주도적을 역할을 한 것이 레옹입니다. 그러니까 레온 왕국하고 나중에 카스티아 왕국이거든요. 레온 왕국, 카스티아 왕국인데, 여기 레온이고 요게 카스티아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합쳐지게 해서 나중에 스페인 그 왕국을 결성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는데, 그 카스티아 지방의 중심 도시가 부르고스입니다. 부르고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레콘키스타 그 운동을 주도한 레온하고 카스티아 왕국에서 나중엔 레온하고 카스티아가 합병을 하거든요. 합병을 하는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그 카스티아 지방의 중심 도시가 부르고스입니다. 근데 부르고스는 이 콤포스텔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순례지에 있습니다. 순례지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몇 년 지도냐면 그 1210년 지도인데 1210년대 카스티아 왕국의 부르고스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순례길 길상에 부르고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부르고스, 레온 이렇게 있는데 이 카스티아 왕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카스티아 왕국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저번에 우리가 한 생트 샤펠, 그 파리의 그 스테인 글라스로 유명한 생트 샤펠을 지은 사람이 루이 9세고, 루이 9세의 어머니가 카스티아의 백설공주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오브 카스티아입니다. 얼굴이 굉장히 하얗나 봐요. 그러니까 카스티아 드 블랑슈인데, 블랑슈 드 카스티아 왕가 가문입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로 시집 와서 루이 9세를 낳았죠. 그래서 카스티아가 여기 이제 부르고스 지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에 부르고스 지방이 중세에 굉장히 중요한 지방이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지방이었다는 말이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길상에 있습니다. 근데 부르고스 이제 지도가 이렇게 됩니다. 강이 이렇게 흐른다. 이게 아르란종 강이라고 강인데 강 북쪽에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성당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봐도 질로 없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죠. 이런 뾰족뾰족한 찹들이 전형적으로 고딕 양식,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서 본 관계입니다. 이게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죠. 이게 서쪽이고 동쪽인데 전체 길이가 100m 조금 넘습니다. 100m. 그게 아주 큰 성당은 아닙니다. 왜냐면 영국은 뭐 140m, 150m고, 그래서 아주 대형, 아까 본 세비야의 대성당처럼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페인의 대성당 치고는 큰 편입니다. 부르고스 대성당 이렇게 생겼고, 이게 100m 조금 넘고, 요 탑이, 요 건축을 13세기에 시작되는데, 이 건축을 할 때 당연히 프랑스 건축가를 초빙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프랑스식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고딕 성당을 지을 때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고딕 성당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르는 고딕 양식의 성당을 지을 때 되게 프랑스 사람들을 초빙합니다. 그러니까 캔터베리 대성당도
처음에 지을 때 프랑스 건축가를 초빙해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부르고스 대성당도 프랑스 사람을 초빙해서 짓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바뀌는데 겉모습은 보니까 전형적으로 고딕 성당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죠? 뾰족뾰족한 탑이 있고 이렇게 이게 서쪽 모습이고 옆에서 본 모습이고 이 모습입니다. 전형적이고 이게 이제 평면도입니다. 평면도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렇게 원래 건물은 요겁니다. 원래 요거인데 옆에 부속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많이 지었는데 그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고. 그래서 스페인 대성당의 저 차이는 특징은 뭐냐면 프랑스 대성당은 서쪽 입구에 들어오면 재단 쪽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거 랭스고 이거 이건 스페인 네온 대성당 거의 비슷하게 모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지역도 거의 모방을 합니다. 근데 프랑스 대성당은 서쪽 입구에 들어오면 이 복도로 이 네이브 신자석을 쫙 이렇게 보이는데 레온 조그맣게 쫙 보이는데 부르고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예배당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 들어오면 이쪽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내부에 굉장히 많은 채플 예배당들을 지어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르고스는 그러니까 원래는 프랑스식으로 출발했지만 스페인 대성당의 특징이 뭐냐면 안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예배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 이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기 천장을 보시죠. 천장을 보면 이렇게 4분 립볼트죠. 이렇게 되는데 부르고스는 안 그렇죠. 천장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고스 대성당은 처음에는 프랑스 건축가를 초빙해서 프랑스식으로 출발했지만 곧 천장은 영국식을 많이 모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딕 성당이 프랑스에서 출발했지만 이 볼트 천장 장식은 영국이 굉장히 독자적인 형태를 했는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걸 따라합니다. 여기 이제 그걸 자세히 보시겠는데 그래서 이게 서쪽 정면입니다. 서쪽 정면인데 요 첨탑은 나중에 지은 겁니다. 15세기에 나중에 지은 거고 요게 원래 지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프랑스 고딕 대성당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건 아시겠죠? 요 밑에는 좀 다르지만 요건 나중에 지은 거니까. 그리고 뭡니까? 장미창이 있죠. 장미창. 그러니까 프랑스 대성당을 모방해서 지었다. 이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세기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요 종탑, 요 고딕은 나중에 지은 거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전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고딕 성당하고 비슷하죠. 장신에게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옆에서 본 모습이고 이 장미창이 있고 조각 이거 뭐 프랑스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요 종탑은 15세기에 15세기 중반에 쾰른 우리가 전번에 본 쾰른 출신의 건축가가 와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쾰른 대성당의 종탑입니다. 이게 150m고 이거랑 이거 있죠. 쾰른 대성당의 종탑인데 쾰른 출신의 건축가가 와서 스페인 와서 요 부르고스 대성당의 요 종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그죠? 이건 부르고스고 이건 쾰른입니다. 물론 이것도 고딕 양식인데 이건 이제 굉장히 장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딕 양식이 뒤로 가면 천정도 그렇고 이 종탑도 엄청나게 장식적이 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형적인 고딕의 나중에 15세기에 아주 장식적인 종탑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식적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게 쾰른 대성당의 쾰른 지역 출신의 건축가가 지은 건데 이렇게 된 건데 부르고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해서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여기 요 중간에 채광탑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만난데 채광탑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만난 채광탑도
요거나 서쪽 정면의 종탑, 이 고딕 양식의 정탑이나 이거나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최광탑도. 그래서 고딕 성당에 여러 가지 그 형태가 같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고, 이게 남쪽이고 남쪽 입구입니다. 요게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프랑스식하고 거의 비슷하죠. 장미창이 있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프랑스에 있는 고딕 대성당의 입구라고 보셔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이렇게 생겼고, 이제 그 예수가 중간에 그 조각이 있고, 이건 뭐 거의 비슷한데 옆에서 북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거의 프랑스식하고 비슷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다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이런 예배당이 곳곳에 있어서 다 이거 막아놔가지고 저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를 보시면 요거는 뭡니까? 전형적으로 고딕 대성당, 프랑스 고딕 세상의 천장인데 여기는 안 그렇죠. 이렇게 천장을 장식적인 거로 해놨습니다. 장미창을 썼고 요런 데는 전형적인 프랑스식의 천장이지만 장식적인 걸 써서 곧 달라집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런 부분도 있지만 요게 전형적으로 프랑스식 천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이제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재단, 부르고스 대성당의 주재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재단이 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비야 대성당의 재단, 그 재단 뒤에 있는 그 구조물 조각이 높이가 20m, 폭이 23m, 이건 그 정도는 되지만 이것도 10m 넘습니다. 다 엄청나죠. 이게 나무 조각입니다. 이게 목각을 하고 채색인데 이게 16세기 작품입니다. 16세기 작품인데 스페인 대성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재단화란 말은 있지만 이 재단화로 유명합니다. 재단화로. 근데 정말 이게 보시면 높이가 이게 아마 15m, 1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재단화죠. 재단은 요만한데 뒤에 있는 재단화가 이렇게 큽니다. 물론 내용은 그렇지만 이게 나무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 부르고스 대성당도 성모 마리아한테 봉헌된 대성당이거든요.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이게 나무 조각입니다. 나무로 조각한 다음에 색칠을 한 겁니다. 나중에 색칠을 한 겁니다. 채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성모 마리아인데 요 조각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16세기 작품인데 성모 마리아 개성인데 뭡니까? 성모 마리아가 굉장히 근육질이죠. 그래서 16세기에는 아까 우리가 말한 미켈란젤로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유럽의 많은 조각가나 화가들이 미켈란젤로 풍을 흉내를 냈습니다. 이 부르고스 대성당의 주 재단에 있는 그러니까 나무 조각은 미켈란젤로 풍으로 나무 조각하는 겁니다. 이 근육들 보십시오. 그리고 성모 마리아도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뭡니까 무슨 보디빌딩을 한 것처럼, 그래서 이때는 이게 유행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16세기에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만든 사람이 이탈리아 가서 미켈란젤로 그 제자들한테 배우고 왔습니다. 배우고 와가지고 나무 조각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성모 마리아가 체격이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미켈란젤로 풍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린 스페인의 대성당은 재단 뒤에 있는 이 재단화들이 엄청납니다. 아까 우리가 본 세비야 대성당보다는 못하지만 대단하죠. 근데 이게 전부 목각입니다. 목각을 하고 채색을 한 겁니다. 목각을. 그 다음에 이 위는 이거는 프랑스 고딕 대성당의 이거랑 똑같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남성, 그렇죠.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 보면 뭡니까? 여자들도 근육이 이렇잖아요. 예?
이게 모방이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미켈란젤로 풍으로 나무 조각을 한 건데 정말 정교하죠. 대단합니다. 아까 그 세비야 거를 먼저 보셔서 그렇지만 이것도 크레이지 수준이죠. 크레이지 수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교차당에 있는 채광탑. 채광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채광탑 이겁니다. 요게 이제 복잡한데 요렇게 돼 있는 건물에 예배당을 많이 세웠는데 요거 요 만나는데 양쪽에 만데 교차당에 채광탑인데 그걸 랜턴하거든요. 정말 현란하게 15세기 중반에 아주 화려한 고딕 양식으로 탑을 만들었습니다. 탑을 만들어 놓고 이게 높이가 54m 정도 됩니다. 높이가 54m인데 정말 현란하게만 이제 전형적인 고딕 양식이죠. 삐죽삐죽하게인데 근데 그 안을 보신다. 전형적으로 이런 거를 고딕 양식에 건축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삐죽삐죽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냐? 아까 독일 쾰른 출신의 그 건축가가 이것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 정면에 탑 두 개랑 이것도 쾰른 출신의 건축가에서 아까 아모르 스페인이 말씀하셨듯이 뭐 일종의 국제적. 근데 이제 이때는 국제적 그런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한데 하여튼 쾰른 출신의 건축가가 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교차당에 있는 채광탑입니다. 채광탑. 그래서 밖에는 전형적으로 고딕 양식이죠. 아주 화려한 고딕 양식인데, 근데 그 안은 이겁니다. 요건데, 요거 보시면 천장 보시면 아시겠죠? 다르죠? 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여기 천장을 우선 보십시오. 이 볼트를. 이 천장 장식해 놓은 거 보십시오. 프랑스랑 전혀 다르죠. 프랑스랑 전혀 오히려 영국시죠. 그러니까 영국의 대성당 천장 장식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장식적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장식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딕도 외부 건물도 굉장히 장식적으로 돼. 이게 노틀담이나 이런 거 보보다는 훨씬 장식적이죠. 그러니까 장식적으로 돼가지고 천장도 이게 교차되는 부분에 있는 교차랑 빛을 발하는 채광탑인데 그 양쪽도 전부 이렇게 천장을 장식으로 볼트를 립을 장식적으로 썼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리고 저 자세히 보면 이 장식을 해놓은 거 보세요. 엄청나게 현란하게 장식을 해놓고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건 뭐냐? 스테인드 글라스를 썼어요. 요거는 돌을 썼습니다. 늑지를 만들어서 돌을 만들어 놓고 별 모양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볼트죠. 스타볼트인데 요거는 뭐냐? 스테인드 글라스, 세계유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채광창 천장을 세계유창으로 만들어 놓고 별 모양으로 별 모양으로 장식을 해놨습니다. 요건 뭡니까? 보스. 그러니까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렇지만 또 독자적 이런 식으로. 이건 뭐냐? 스테인드 글라스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술을 복합적으로 정말 아모르 스페인님 말씀하신 다국적 프로젝트로 만든 거죠. 네? 스테인드 글라스, 그러니까 채광탑 위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놓고 그 다음에 늑제를 쓰고 여기에 보스에서 별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식적으로 되는 거죠. 장식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돌이고 요 뒤에 있는 것은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그래서 부르고스 대성당의 교차랑에 있는 요 장식적인 볼트 천장입니다. 천장.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별명으로 만들고 요런 걸 보스한다 그랬죠. 보스하고 옆에 보십시오. 엄청나게 장식적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별명으로 해놨죠. 별모양으로.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놓고 거기다가 늑지를 대고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정말 화려하죠. 예. 이렇게.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고 요 보스, 영국에서 자랑하는 보스가 이렇게 만들고 늑제를 써놨죠. 그 다음에 요 건물의 맨 끝에 여기 요 맨 끝에도 일종의 예배당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예배당을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요 건물의 맨 동쪽 끝에 요런 예배당이 있습니다. 요 건물도 서쪽 정면에 탑 2개, 채광탑, 그리고 요 예배당도 아까 말한
쾰른 출신의 건축가가 해놓은 겁니다. 쾰른 출신의 건축가가 만든 건데 15세기에 만든 건데 보시면 고딕 양식이죠. 뾰족뾰족해서 뾰족뾰족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 모습입니다. 밖에서 동쪽 끝에서 바라보면 맨 끝에 있는 예배당인데 아주 돈 많은 그 고위, 그러니까 귀족, 그 원수, 그러니까 군에서 원수까지 역임한 사람이 돈을 대서 만든 예배당입니다. 근데 밖에 보십시오. 장식적으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죠. 이게 밖에서 본 장식입니다. 그러니까 고딕 대성도 점점점 장식적이 되어 간단 말이죠. 노트르담은 이런 거 없었죠. 조각이 있었지만 이렇게 장식적이지 않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고딕의 특이한 모습인데 내부를 보시면 전형적으로 고딕에 뾰족뾰족한 탑들이 있죠. 이게 팔각형 탑입니다. 팔각형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팔각형. 대개 이런 탑들은 채광탑,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팔각정이 많잖아요. 이 채광탑 역시 팔각형입니다. 팔각형이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죠? 팔각형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팔각형, 채광탑도 팔각형 형태고, 맨 끝에 있는 예배당도 팔각형 모습입니다. 외부는 이렇게 됐고 팔각형 모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당이 뭡니까? 모든 고딕 대성당에는 이무깃돌, 물을 빼는 이무깃돌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장식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무깃돌이 있고, 이무깃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천장 장식. 이거는 굉장히 중시한데, 이거는 영국의 영향이죠. 그리고 뭡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도 썼습니다. 그래서 뭐니까? 별 모양의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예배당, 여기 부르고스 성당의 대성당의 맨 동쪽 끝에 있는 예배당도 굉장히 돈 많은 고위 귀족이 그 자기의 무덤으로 지은 건물인데, 전형적인 고딕 양식인데 내부는 천정을 이렇게, 그러니까 영국 대성당에서 천정을 막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펜볼트도 나오고 펜던트 펜볼트도 나오는데, 그게 다른 유럽에도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페인도 15세기, 16세기에 천장을 이렇게 펜볼트를 만드는데 어떻게 썼습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건 뭡니까? 볼스. 그래서 별 모양의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별 모양의. 럭셔리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천면장에 천정을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해놨고, 요런 게 볼스죠. 이것도 아주 화려하게 장식했는데, 요 조그만 조각을 다 해놨습니다. 예, 세규리창을 썼고, 이렇게 이게 세규리창이고, 이렇게 볼스로 화려하게 장식해놨습니다. 굉장히 이게 영국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영국이 많은 기여를 한 거죠. 기본적인 모델은 프랑스적이지만 장식적인 데서는 영국이고, 그 밑에 제단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도 제단화가 있습니다. 제단화가. 근데 이거는 이 제단화도 나무 조각 작품입니다. 나무 조각 작품인데, 이거는 언제 갔냐면 15세기 말에서 16세기 한 거거든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하는데, 그걸 보시겠습니다. 제단 뒤에 있는 제단화입니다. 제단화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근데 이 예배당이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죠. 위는 이식입니다. 위는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예배당을 이렇게. 근데 이 예배당이 뭡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이 예배당에 돈을 댄 그 대장군의 부부의 무덤이 요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앞에. 그러니까 일종의 왕릉이죠. 왕릉이죠. 조각해 놓은 거 보십시오. 대리석 위에다가 이 옷주름 보십시오. 옷주름.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그 재단 뒤에 이런 화란 말 있지만, 이게 나무 조각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16세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위에는 이렇게 화려하게 유리창으로 세규리창 장식해 놓고, 옆에 다 조각을 해 놓고,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이게 나무 조각에다가 채색을 한 겁니다. 나무 조각에다. 그러니까 조각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나중에 채색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었겠죠. 정말 화려하게 해놨습니다. 여기 요 부분을 보시고, 요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위에는 예수가 있고, 여기 어린 예수를
그 재단에 저거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려한 조각 보십시오. 나무 조각으로 엄청나게 화려해 놓고 채색을 하고 곳곳에 금칠을 해놨습니다. 곳곳에 금칠을 해놨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됐는데 예수의 이거 재단 뒤에 있고 이 앞에는 뭡니까? 그 부부의 무덤이 있죠. 그러니까 그 관이 있고 이런 데서 죽으면 좀 아꼈는데 이 재단화. 그러니까 스페인 대성당은 재단의 뒤를 장식하는 조각들, 그걸 화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게 나무 조각입니다. 정말 정교하죠. 이제 이거는 대리석으로 자기들 무덤은 대리석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조각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조각한 사람들이 그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했는데 뭐 다른 제자들의 도움을 받았겠죠. 정말 현란하게 해놨죠. 이 목각의 저가 대단하죠. 그래서 보십시오. 위에 예수가 있고 이 조각상이 16세기 조각들인데 굉장히 표현력도 강하고 다 색칠을 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금칠을 해놓고 이랬습니다. 예수를 예루살렘의 재단에다가 소개하는 관계고 밑에 정말 정교하게 해놨죠. 정말 정교하게. 그래서 옆에서 본 관계입니다. 옆에서. 이건 다른데. 요거는 옆에. 또 옆에. 이 부르고스 대성당에 예배당이 몇십 개 있는데 그 예배당마다 전부 이런 재단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단화가. 예배당마다 전부 이렇게 재단화가 있는데 그 재단화가 대부분은 목각입니다. 목각. 그 다음에 석고나 회반죽으로 만든 석고나 그거를 이제 스투코 하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목공예고 이건 스투코 뭐 이렇게 되는데 정말 화려하게 해놨죠. 그래서 이건 다른 데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대서 자기의 무덤을 쓰고 재단 뒤에다가 이런 화려한 구조물을 화려한 구조물인데 대개 나무 아니면 스투코 아니면 석고 아시죠? 석고 그 미술 그 조각만 석고에다가 금으로 채색을 하고 금칠을 한 겁니다. 금칠을. 그래서 부르고스 대성당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천장은 다 그냥 놔두지 않고 다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이런 걸 볼스라는 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더 유명한 건데 이거는 석고로 만든 겁니다. 석고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성모 마리아의 일대기를 그린 조각인데 엄청나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고를 만들어서 위에 예수가 있고 정말 화려하죠. 이거는 석고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투코, 그 회반죽을 이렇게 굳히게 해서 만드는 건데 그걸로 해서 금칠을 해놓은 겁니다. 금칠을. 근데 그 조각이 엄청 정밀하죠. 그러니까 스페인의 대성당들은 주 재단이나 예배당에 있는 재단 뒤에 이렇게 현란한 나무 조각 또는 스투코 조각, 석고 조각들을 화려하게 해놓고 그걸 금칠로 해놨습니다. 금으로. 근데 이게 키가 보통 10m, 뭐 60m 달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죠. 정말 현란하게 해놨죠. 정말 현란하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성모 마리아의 일대기를 근데 이게 전부 스투코, 그러니까 회반죽, 그 석고 제품인데 그런 거로 해놓고 색칠을 해놓은 겁니다. 색칠을. 이게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가 그 남편을 만나는 관계인데 그 다음에 천정을 보십시오. 천정은 나중에 이제 이거는 바로크 시대 한 건데 이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고 반드시 스페인의 대성당의 예배당이나 그 주 재단 뒤에는 이런 재단화가 화려한 나무 조각 또는 화려한 스투코 조각, 화려한 석고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제일 규모가 큰 게 세비야 대성당. 세비야 대성당은 이것이 높이가 20m에 길이가 23m니까 엄청난 작품이죠. 근데 이거로 다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 스페인의 대성당들은 다. 그래서 천장 장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나왔으니까 생략인데 엄청나게 화려하죠. 이렇게 화려한 재단화가 많다는 것. 근데 화란 말 좀 이상하죠. 화란 말이 이상하지만 이게 나무, 스투코 또는 돌로 한 것도 있습니다. 돌로 한 것도 있는데 정말 정밀하죠. 정밀한데 해놓고 반드시 채색을 하고 금칠을 했습니다. 금으로. 금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화려하죠. 예? 이거 이제 16, 17세기 했지만 정말 화려하게 해놨죠. 그래서 채색을 하고 금으로 금칠했다는 것. 그 다음에 천정은 반드시 이렇게 장식적으로 해놨다는 것. 이건 이제 영국의 영향이죠. 영국 천정들의 영향이죠. 이렇게 천정을 장식해놨다는 것.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나중에 로코코 시대에 나온 건데 천정 장식해놓은 봅시다. 이거는 18세기에 나온 겁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브루골스에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골스에는 고딕 양식, 르네상스 양식, 바로크 양식, 이건 로코코 양식입니다. 로코코 양식의 천장 장식인데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어서 이 브루골스 대성당은 스페인의 고딕 대성당 치고는 유일하게 단독 건물, 요 브루골스 대성당 단독 건물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비야도 안 그렇거든요. 다른 건물하고 다른 지역하고 같이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브루골스 대성당은 여러 가지 양식이 고딕 양식, 르네상스 양식, 그 다음에 바로크 양식, 로코코 양식이 같이 있어가지고 단독 건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일한 경우가 브루골스 대성당인데 이건 뭐 이런 계단, 이건 이제 골든 게이트, 스테어인데, 그 금칠을 한 계단도 있고, 천장이 특히, 이건 바로크 시대 18세기, 이건 17세기, 16세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단독 건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 특징이 뭐냐? 천정 장식이 아주 다양하고, 그 다음에 재단에 뒤에 있는 재단화가 아주 현란하게 짝이 없어서 우리가 말한 크레이지 재단화가 대성당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데 스페인 대성당들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특징이. 그래서 이런 요거서 이제 그래서 브루골스 대성당은 제가 뭐 이 스페인 쪽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혹시 아모르 스페인님하고 같이 한번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대성당의 특징은 고딕 양식을 모방했는데 프랑스 고딕 양식을 모방했는데 곧 장식적으로 가가지고 특히 천정 장식은 영국식을 모방해서 많은 독자적인 그 장식을 개발해내고 그다음에 뭡니까? 재단의 뒤를 아주 현란하게 짝이 없는 재단화 조각들, 나무 조각, 스투코 조각, 그 다음에 돌 조각으로 장식했다는 거, 그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